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인류형 완벽한 사람과 삼류형 성공하는 사람, 이 캐릭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류형 완벽한 사람, 삼류형 성공하는 사람인데, 이 그림이 좀 작긴 한데 3번은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이미지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완벽한 사람이 좀 딱딱함을 극복했다. 그러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삼류형이 성공하는 사람이 세련된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은 그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이미지니까 그대로 잘 간직하고, 그러니까 외면의 이미지는 좋으니까 자기의 내면을 더 강화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라고 생각합니다. 두 캐릭터가 이제 이성 간의 어떤 교제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이 이제 좋을까요? 인류형 완벽한 사람은 일단 굉장히 이유형하고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만났습니다만은 경직되고 그리고 좀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애니어그램의 그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분노를 억누르는 내향형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항상 숙제로 나와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데, 삼류형은 그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형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이 가슴형의 사람들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지. 3번 같은 경우, 사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누가 나한테 수치를 줄 수 있어,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자기가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면 일단 인류형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의 꼼꼼함, 순서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3번의 눈에 확 띕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가장 대비가 되는 것은 1유형의 성실근면, 3유형의 융통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융통성. 근데 융통성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가성비로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좀 고급 단어를 쓰자면 효율성이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 원칙에 딱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1번 완벽주의적인 스타일의 사람에게는 3유형의 이 융통성이 마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많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원칙대로 했더니 효율성이 막 낮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너지가 나고 그것이 자기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매력 포인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모범생적인 이미지, 그리고 착한 사람 이미지, 그리고 순서를 지켜서 일하는 이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3번 유형으로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 목표를 향한 융통성에도 물론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게 착한 사람이 원리 원칙을 따라서 성실하게 산다, 이거는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을 자기도 배우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이 있고 그것을 존경하게 되고 그걸 이제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착한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삼류형의 열정,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능력, 그리고 그룹 다이나믹스, 돋보이는 모습, 그리고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고 본받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두 유형의 커플이
잘 이제 어우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력을 서로 느끼게 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나가다가 갈등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죠. 갈등이 생기는 포인트하고 서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하고 사실 같아요. 같은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가 부작용이 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너무 이제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원리원칙만 따지면서 효율을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원리원칙만 따지고 있다가 언제 성공할 건데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안 해도 1번, 7번 했다가 다시 3번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을 부려서 좀 빨리 효율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속에 서로 양보가 없고 합의가 없고 타협이 없으면 부닥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3번이 원리 원칙을 안 지키고 원리 원칙을 파기하고 성공에만 매달리는 성공지상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3유형은 맨날 고리타분하게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 현재도 모르고 패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자,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유형 간의 긴장이 이제 최고조로 올리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연인 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보통 저한테 이제 고민이 있어서 오는 커플 중에서 이제 결혼을 목전에 둔 커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상견례 할 때. 두 번째 위험할 때가 뭐냐면 이제 혼수 준비하고 뭐 결혼 준비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이제 힘들죠. 완벽주의자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결혼도 하나의 성공의 이벤트를 좀 꾸미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커플이라도 그 결혼 앞두고 나서는 갈등이 굉장히 예민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완벽주의자들은 이제 허세를 부린다고 3류형 성공주의자들에게 공격을 하게 되고, 3류형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이벤트를 망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자면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를 잘 시키면 이 커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완벽주의적인 그런 순서와 절차를 따르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지켜서 일을 하고 성실과 근면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1유형의 장점하고, 성공하는 3유형의 캐릭터의 효율성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통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공통점을 만들어서 3유형의 융통성이 1유형의 원칙을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면 이거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난공불락의 커플이 될 수가 있어요. 원칙이 있으나 효율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정말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커플은 그 내부에서도 성공하고 또 바깥에서도 성공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좋은 커플로 전략적 제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특히 연인 간에 무슨 전략적 제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뭐 그것도 그렇게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를 또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영끌해서 뭐 부동산 사고 또 뭐 영끌 해가지고 뭐 또 융자 받아가지고 뭐 주식을 하고, 지금 이제 20, 30대에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영원히 이제 패배자가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20, 30대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걸 뭐 맨날 안타깝게만 생각하겠습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을 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커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3유형의 어떤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공만 바라보다가 원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인류형의 그 위험성은 원리 원칙만 생기다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연인입니다. 달달하게 뭐 얘기도 하고 뭐 사랑을 속삭입니다. 네, 그러나 또 결혼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애정을 키워나가는 것도 현실이고, 부부 같으면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주의라고 말을 해요. 이상주의란 얘기는 원리 원칙인데 원리 원칙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높아서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맨날 애만 써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성실근면하고 애만 쓰니까 조금 이제 애처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의 집착이 완벽이에요.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높게 세우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원칙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1번은 원칙을 좀 허물어뜨리고 현실성 있는 효율로 가고, 3령은 효율에만 너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속이 비게 되잖아요. 속이 비게 되면 속빈 강정이잖아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뻔드름하지만 속이 비어 있으면 그것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칙이 어느 정도 이게 낮은 수준에서 서로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저는 커플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뭐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이 한 번 태어났다가 이번 생은 한 번뿐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뭐 해다가 보면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날아가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대로 하되 파트너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파트너가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 거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역시 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배려하면서 그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번 유형은 이상주의를 내려놓고 3번 유형은 성공의 효율성을 조금 낮추면 되는 거죠.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관계는 사람이 상대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너무 따지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효율성을 내려놓고 여기는 이상주의적인 원리 원칙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시너지가 정말 잘 날 수 있는 커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장형이에요. 여기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억압합니다. 안으로 다. 여기는 수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치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수치심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융통성을 너무 잘 부리다가 보면 수치심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무 융통성을 부렸구나, 원리 원칙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제 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원리 원칙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부리거나 융통성을 부리면서 원리 원칙을 찾아가는 그러한 두 사람의 지혜로운 조합, 이것이 1유형과 3유형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번 유형 완벽한 사람과 3번 유형 성공하는 사람 두 캐릭터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1유형 완벽한 사람과 4유형 독특한 사람에 관해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